엄마, 통신비 얼마 나와요, 요즘? 몰라.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데 한 달에 한 4만 원쯤 되는 것 같아. 아니, 어머니 기초연금도 받으시잖아요. 통신비 감면 신청하셨죠? 그런 게 있어. 연금은 한 25만 원쯤 들어오긴 하는데.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진료비도 그냥 다 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 치과도 비싸고 병원은 늘 가야 하고. 이게 다 줄일 수 있다니까요. 진료비도 통신비도 심지어 연금도요. 정말이야? 어디서 그런 걸 다 알아냈어?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두 분 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정부가 매달 60만 원 넘게 돌려주는 제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초연금은 기본이고 통신비 감면과 TV 수신료 면제, 병원 외래 진료비 할인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신청만 하면 줄어드는 비용이라는 것 지금부터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부모님께 이런 혜택 하나도 못 챙겨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시니어의 생활을 지키는 모두의 정보 생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65세 이상 부부가 함께 챙길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리스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소득이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부부라서 탈락했어요 하고 그냥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었고 두 분이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부부 합산으로 매달 6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3천 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64만 5천 원까지.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수치인데요. 이 기준이 단독가구는 약 222만 원, 부부가구는 약 356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영석 부부는 노후에 월세를 살고 있고 부부 합산 연금 이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습니다. 이 부부는 매달 각각 31만 원, 총 6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도와주지 않아도 기초연금만으로도 병원비 약값 걱정은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당연히 탈락할 줄 알았는데 동사무소 가서 상담하니 된다더라고요. 신청하고 한 달 뒤부터 들어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주는 건 없으니까요. 이 질문 스스로에게 꼭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받는 기초연금 혹시 단독 기준으로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라도 받다가 중단되셨다면 최근 기준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도 되고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는 무료이며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부모님의 월 60만 원,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지원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신비 감면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휴대폰 요금, 당연한 지출이라고 여기셨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동통신요금의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통신비가 월 2만 2천 원 이상이라면 최대 11,0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12,000원 미만이라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4만 원 요금제를 사용하시던 분은 감면 신청 후 2만 9천 원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통신사마다 시니어 전용 요금제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KT, SKT, LG, UU+ 모두 어르신을 위한 데이터 무제한 또는 영상통화 포함 요금제를 1만 원대에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금제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바꿔주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물어보거나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요금 감면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동사무소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함께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TV 수신료도 감면 대상입니다. KBS 수신료는 매달 2,500원으로 자동 부과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 1에서 5등급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TV 수신료와 통신비 감면만 해도 매달 1만 원 이상은 고정 지출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사는 이 어르신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비싼 요금제를 쓰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114에 전화해서 요금제를 변경하고 통신비 감면도 신청해드렸더니 두 분 다 월 1만 원 이상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겨우 1만 원?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두 분 기준으로 보면 연간 25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달 반복되는 고정 비용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그만큼 바로 아낄 수 있는 돈인 셈이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혹시 우리 부모님 10년 넘게 같은 요금제만 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요즘에도 요금 너무 비싸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 줄일 수 있다는 건 모르고 계시진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TV 수신료 면제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동사무소, 통신비 감면은 114 고객센터, 통신사 지점 또는 기초연금 신청 시 자동 연계. 가끔은 부모님이 전화하시는 걸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가족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으니 꼭 한번 통신사에 문의해 보세요. 살면서 가장 자주 찾게 되는 곳, 바로 병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고 그만큼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의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그냥 전부 본인 부담으로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외래진료 본인 부담 경감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고정 1,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일 경우 10%만 부담하면 되고 2만 원 초과부터 25,000원 이하는 20%, 25,000원 초과분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병원비를 내면서도 할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분들께는 굉장히 큰 체감 혜택이 될 수 있죠. 또한 치과 치료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틀니나 임플란트는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임플란트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 부담금은 약 30% 수준입니다. 단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틀니는 7년에 한 번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한 번만 신청해도 100만 원 이상 절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충남에 사는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치아가 많이 빠져 틀니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셨지만 병원에서 견적을 듣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걸 알아보고 서류를 갖춰 병원에 다시 방문했더니 80만 원 이상 줄어든 비용으로 틀니를 하실 수 있었고 식사도 편해져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65세 이상이라면 정기검진 항목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치매검사와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치매검사는 65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무료. 골다공증 검사는 여성 기준 66세에 1회 무료. 신체기능검사는 66세, 70세, 80세에 각 1회 무료. 이 검진 항목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외에도 국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고령자 전용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들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부모님께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과 치료나 정기검진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단지 정보가 없어서 되돌릴 수 없는 건강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에 예약하실 때 65세 이상 무료 검진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건강을 되찾고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통비도 부담입니다. 특히 병원, 장보기, 종교 모임 등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겐 교통비는 매일매일 드는 필수 고정 비용이죠.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라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지하철 요금을 전혀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2025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 서울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임승차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소득 기준 횟수 기준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지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지만 앞으로는 혜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받을 수 있는 무임 혜택 절대 미루지 말고 미리 챙겨야 손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차와 고속버스 요금도 할인됩니다.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최대 30% 할인, 고속버스는 일부 노선 20에서 30% 할인, 시외버스는 10에서 15% 할인 적용 가능. 이용하실 때는 예매 시 경로 할인 항목을 체크하거나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여객선 할인입니다. 도서지역 방문이 많은 어르신들은 여객선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경로 할인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이제 문화생활로 넘어가 볼까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국공립 문화시설은 대부분 65세 이상 무료 입장 또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은 65세 이상이면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공연장에서는 시니어 전용 좌석을 50% 이상 할인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통해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도 비용 부담은 훨씬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체인에서 65세 이상은 평일 오후 시간대 기준으로 5,000원에서 6,000원의 관람이 가능합니다. 문화생활은 사치다. 영화는 젊은 사람들이나 보는 거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문화 혜택은 어르신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부모님께서 지하철은 늘 타시는데 무임카드는 발급 안 받으신 채 요금 계속 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가까운 미술관이나 국립공원은 있어도 비쌀 것 같아서 못 가보셨던 건 아닌가요? 이런 혜택은 어르신 스스로 찾기 어려운 정보이기 때문에 자녀나 가족이 먼저 챙겨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하철 무임카드는 각 시도청 홈페이지나 교통공사, 복지카드 발급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문화시설 할인은 현장 신분증 제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과 마음의 여유를 주는 문화생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금은 그냥 내는 거지 뭘 따지냐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특히 부부가 함께 혜택 대상일 경우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중에 65세 이상이 있다면 그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 이상이라면 공제액은 1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부부의 경우 두 분 모두 70세 이상이라면 자녀는 연간 총 3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공제는 연말정산 때 적용되며 단순히 나이만 해당되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꼭 세무사나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입니다. 2025년부터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70세 어르신은 과세 표준이 일정 기준을 넘더라도 상당 부분이 공제되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요건만 맞으면 감면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부부가 함께 기준을 충족했다면 각자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 고령자 부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되는데요. 특히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 고령자 우선 공급 대상이 되어 선정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LH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남 순천에 거주하던 고모 씨 부부는 둘 다 70세가 넘었지만 전세금이 부담돼 늘 고시원과 단칸방을 전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의 안내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을 했고 3개월 만에 보증금 200만 원, 월세 7만 원짜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셨습니다. 늦게라도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그 말, 당시 인터뷰 영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죠. 그 외에도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실버론 대출 등 금융상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부모님이 오래된 집 한 채 갖고 계시는데 종부세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나요? 공공임대 아파트,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수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두 분 다 고령이시라면 조건이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르면 그냥 세금 내고 모르면 비싼 전세금 계속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신청하면 월세 부담도 세금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는 부모님 대신 꼭 한번 검색해서 챙겨드릴 차례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부부 모두 고령일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홀몸 어르신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도 신청 가능하며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벗,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점검, 병원 동행, 약 수령 대행, 생활물품 지원, 주거 환경 점검, 자조 모임, 여가 활동 연결. 이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응급안심 서비스입니다. 고령자 가구에 활동 감지 센서, 화재 감지기, 응급 버튼 등을 설치해두고 의상 징후가 감지되면 119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혼자 사는 분뿐 아니라 두 분이 계셔도 모두 고령자이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에 사는 강 어르신 부부는 70대 중반의 고혈압 환자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화장실 문에 부착된 감지 센서가 장시간 움직임이 없음을 감지, 응급센터에 알림이 전송되었고 119가 바로 출동해 큰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고령자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요양 등급을 부여하고 요양비, 복지용구, 재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등급은 거의 누워 지내는 분, 월 최대 130만 원 이상 지원. 5등급은 경도 치매나 거동 불편, 월 최대 100만 원 안팎. 이 지원금은 방문 요양사, 복지용구 구입, 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부부 모두 요양 등급 대상이라면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전동 침대, 안전 손잡이, 간이변기 같은 복지용구는 필요에 따라 매년 지원금 내에서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해지셨는데도 아직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안 하신 건 아닌가요? 혹은 혼자 사시진 않지만 건강이 안 좋고 자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진 않나요? 이런 제도는 신청만 하면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응급안심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제도만 잘 활용해도 부모님 노후에 대한 걱정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서비스들은 단발성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장기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노후의 건강 안전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같은 서비스 꼭 지금부터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특히 부부가 함께 챙길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7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리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요점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부부 기준으로 월 최대 64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통신비와 TV 수신료 감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휴대폰 요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고 TV 수신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비와 치과 치료비입니다. 외래 진료비는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틀니나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넷째, 교통과 문화 혜택입니다. 지하철은 무임 승차가 가능하고 기차나 버스,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경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금 감면입니다. 65세 이상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이면서 집을 오래 보유하셨다면 종부세도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여섯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부부 모두 고령자일 경우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고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돌봄과 요양 서비스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응급안심 센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매달 최대 13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이 모든 혜택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신청하면 당장 이번 달부터 지출이 줄고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어르신들이 이런 걸 직접 알아보긴 어렵다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신이 대신 챙겨드려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검색해서 대상 여부 확인, 114에 전화해서 통신비 감면 신청 가능 여부 문의, 부모님과 함께 동사무소 방문 예약 잡기. 단 한 번의 행동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정부 혜택을 모르고 계신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가족의 경험이나 추가로 알고 계신 혜택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